여러분이 만약 오늘 갑자기 다쳐서 휠체어를 타게 됐거나 처음으로 아이를 데리고 유아차로 외출을 나왔다면 어제까지 갔던 카페와 식당이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왜요? 계단 한 칸을 넘어설 수가 없으니까요. 유아차도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찾아서 30분을 돌아다녀야 하는 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라는 말은 공허할 수밖에 없죠. 근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생각보다 쉽습니다. 동네마다 경사로를 설치하면 되잖아요. 제 앞에 있는 우리 촬영 감독님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번 주제에 진짜 공감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동네에 나를 위한 인프라를 깔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그 전에 이게 왜 필요한지 모두를 위한 1층을 만드는 한상원 변호사님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공익법단체 두루에서 모두의 1층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한상원 변호사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두의 1층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프로젝트인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쉽게 말씀드리면 편의점이나 카페, 식당 같은 곳들에 방해가 있건 없건 아니면 내가 노인이건 유아차를 동반한 부모님이든 상관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또 그와 관련된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법에는 이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사실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편의점이나 동네 식당에는 여전히 좀 문턱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왜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이기도 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법과 제도가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였습니다. 2020년 초까지 300제곱미터 이상의 공중이용 시설에만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제곱미터라고 하면 약간 감이 안 올 수 있지만 약 90평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90평이 넘는 식당은 조금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편의점이나 카페 중에 90평이 넘는 곳은 거의 없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대상시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고 대상시설이 아니면 사실은 10만 원 남짓하는 간이경사로를 설치할 의무조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무가 없다 보니 당연히 이런 편의시설들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었고 사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2024년도에 벌써 이제 재작년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잘못된 법령을 방치한 국가에 대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장애인의 접근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모두의 1층 판결이라고 하는데요. 선고를 앞두고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이제 50제곱미터 이상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50제곱미터라고 하면 약 15평 정도인데 이 정도 규모는 많이 일상생활에서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네, 5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신축이나 개축이 된 경우 등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건물을 뭐 1, 2년 사용하고 말지 않잖아요. 대다수의 건물은 구축 건물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구축 건물은 아무리 규모가 크더라도 5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절대 다수의 건물이 아직도 장애인 편의법에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규제가 굉장히 지금 완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법적 의무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판단 하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법제 개선 활동 외에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사로 설치할 때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식당, 카페, 건물 주인들이 해줘야 되는 걸 텐데 이 비용을 스스로 내라고 하지 않고도 그분들한테 해결하라고 하지 않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자영업자분들을 직접 인터뷰하기도 하고 많이 만나 뵈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어려움에 저희가 공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규제만으로는 부족하고 한편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에는 모두의 1층 성수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을 해서 성수동에 굉장히 힙한 거리들이 많죠. 여기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열심히 진행을 하였고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가 약 33곳에서 4곳 이상 지금 생겨났는데요. 이렇게 반드시 소상공인 혹은 자영업자가 이런 모든 부담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지원 정책을 통해서도 이런 편의시설 확산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제 뭐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나 이런 것들을 확산하는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2010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건축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장애인분 편의법을 확충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75%가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분들도 이 법이 너무 대상이 적어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시고 개선돼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적절한 지원만 확보된다면 대다수의 자영업자분들도 편의시설 설치 확산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정부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지원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확산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 접근성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거나 정책들을 확산하는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흔히 이제 우리가 접근성이라고 하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게 왜 또 보편적인 뭔가 공감대를 가져야 되는 문제일 수 있는지 이런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어요. 특히 뉴에이즈는 2030 세대 젊은 사람들의 젊은 정치인들의 이슈 그리고 젊은 유권자들의 이슈에 좀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TMI지만 30대인데요. 사실 20대일 때는 뭐 주변에 뭐 지인 중에서 아이를 낳거나 기르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크게 공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30대가 넘어가고 보니 주변에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뭐 지인도 많아지고 친구도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린 아동을 이제 데리고 외출을 하려면 결국에는 유아차가 필수적인데 길거리에 이제 뭐 턱이 있다거나 아니면 건물에 턱이 있으면 많은 경우는 혼자서 그런 그 유아차를 들고 올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생각해보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유아차와 함께 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집 밖에 나가지를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장애인 당사자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아차를 이용하는 보호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한 연로하셔서 휠체어를 타게 되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아니면 유아차를 이용해서 보행기차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이런 경사로나 편의시설이 확충이 되면 사회에서 훨씬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꼭 장애인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자면 무거운 밀가루 포대 이런 것들을 좀 날려야 되는 점원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런 점원분들도 직접 그걸 나르는 게 아니라 경사로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끌차를 통해서 나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진다고 합니다. 택배를 운반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라고 해서 이런 문제는 어떤 특정한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권은 정말 모두의 문제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의 1층이 아니라 모두의 1층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중이용시설 이 접근성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럼 이게 통과되면 내일부터 우리 동네가 좀 어떻게 달라지는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모든 턱이나 계단을 경사로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두세 계단 넘어가는 곳을 경사로로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리프트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사로 설치로 해결할 수 있는 곳만큼은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자체에서 매년 이제 경사로를 포함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 경사로라는 게 한 번 설치하고 끝이 아니라 업주가 바뀌면서 다시 철거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하고 노후화되면 또 다시 재설치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상시 사업화가 필요한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지자체의 상시 사업으로서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과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경사로나 이런 접근성 시설 설치했을 때 소상공인 분들,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고객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코엑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차를 마시는 걸 좋아해서 찻집을 자주 찾아다니는데 이런 대형 몰에 있는 그런 찻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굉장히 영세해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찻집을 거의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정말 경사로 하나만 딱 설치하면 너무 좋겠다 싶은 매장을 발견을 해서 혹시 경사로를 설치하실 의향이 있냐고 여쭤봤는데 답변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경사로 설치하려고 했다. 그 이유는 혹시 강아지 유모차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지나가면서 많이 요즘에는 봤어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강아지들도 이렇게 뭐 유아차 같은 걸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아지 유아차를 끌고 온 손님부터 포함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아차를 이용하는 보호자분들, 그리고 한국이 워낙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노인분들도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보행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그 매장에도 더 많은 손님이 올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이제 결국에는 그 매장도 더욱 매출도 늘어날 수 있다. 결국에는 변화하는 사회와 구조를, 그리고 고객의 특성을 어떻게 발빠르게 대응하냐가 시장에서의 성공을 결정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라도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와 사회 변화를 고려했을 때 이런 접근성이 단순히 복지를 위한 이런 투자가 아니라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고 또 하나의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이게 법이 없거나 제도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이 제도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 접점만 있었다면 훨씬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지금도 이미 제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조금 더 가까운 동네에서부터 요구하면 변화가 더 빨라질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기도 하고, 지난 시간들이 또 같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통과를 된 사례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이미 대법원에서 모두의 1층은 기본권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권을 이제 동네 식당, 카페, 편의점에도 다 적용이 되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두루와 함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네마다 있는 카페, 식당, 편의점 같은 일상 공간에도 경사로를 포함한 접근성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게 지자체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딱 클릭 한 번만 하면 우리 동네에도 이 정책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지방의회에 전달이 되게 저희가 다 개발을 해뒀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딱 30초 들여서 정책 복붙을 요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 부산시 수영구에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됐습니다. 이 의원이 실제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동네 현황을 보고 어떻게 하면 정책도 만들어지고 바로 예산도 투입될 수 있을지 열심히 고심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시 수영구 계신 여러분들은 정치건 아니지 꼭 구독해야겠죠. 정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나에게 쓸모있게 움직이도록 활용할 수 있거든요. 정치건 아니지 구독하면 앞으로도 정치가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방법 계속 알려드릴게요. 정치? 이건 해야지.